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한두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매달 톡촉 전화에 시달리고 통장 압류가 걱정되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파산을 단순히 빚을 없애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개인 파산은 빚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 면책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이든 실직이든 질병이든 그 원인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용 불량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의 차이. 먼저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란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채무자 본인에게서 파산관제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면책 결정입니다. 면책 결정은 파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의 최종 목표는 파산 선고 그 자체가 아니라 면책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단계는 파산 및 면책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은 법원의 심리 단계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인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하다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납금 납부입니다. 법원은 파산관제인의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상세히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거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할 재원이 부족하면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곧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를 동시패지라고 하며 많은 개인 파산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현금화하여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면책 심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할 사유가 있는지, 혹시 면책을 불허할 사유는 없는지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파산 선고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한 법적, 공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 자격에서도 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 및 복권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성실한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 악의적인 행위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뒤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비용이나 장례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법적인 구제책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일시적인 불이익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운으로 빚의 굴레에 빠진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